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강한 상승을 보였죠. 어저께 기술적으로 변화가 들어오는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월봉상으로 변화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슈를 내보였죠. 11월 8일부터 히토류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 관세를 100%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추가 관세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전부 다 그 아펙 정상회담이 바로 10월 30일이라고 11월 1일 요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서로 간의 협상 테이블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게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가 미국은 한번 크게 밀리는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협상이 재개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오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단이 주말에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결과치를 스코펜세트가 살짝 예상치로 내보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미국은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됐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히토류 통제가 1년을 유예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관세를 그러니까 45%인가요? 아마 그 상태에서 120 유예했던 게 아마 1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추가 관세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통제 발언이 다시 수명을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30일 날 미국 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지는 상황이죠. 특히 트럼프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느낌이 좋고 시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뭐 거의 동의가 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다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히토류 수출을 자꾸 유예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히토류 공급로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1990년까지 지금부터 35년 전에는 이 히토류 생산의 1위였습니다. 1위. 그러다 그거를 중국은 그 당시부터 후발주자로 막 따라붙다가 지금은 히토류가 중국이 다 가지고 있지만 이 히토류 광산이 전 세계 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있고 또 호주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호주의 그 총리하고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죠. 회담이 있으면서 30억 달러를 히토류 공급망에 투자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을 버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결국 히토류가 무기화되는데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밤 미국 시장 FMC 회의가 있습니다. FMC 회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맞죠. 0.25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또 0.25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인데요. 0.75까지는 올 연말까지 못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거의 많이 나오고 있고요. 0.5 BP는 한 98%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하면서 시장이 뭐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됐죠. 뭐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큰 의미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연준이 뭐 고용에 관심을 갖듯 일단 뭐 금리 인하를 좀 하는 걸로 시장이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만약 내일 밤이죠. 이틀을 1박 2일 하니까 그래서 내일 밤 만약 금리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가 맞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하면 좋습니다, 시장에. 근데 왜냐하면 이 고용의 문제가 그 금융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원자재 수입 관련해 생긴 거기 때문에 정말 금융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한 2번 하고 2번 이후에 물론 소비가 늘어서 생산이 뭐 더 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될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금리를 하고 한 2-3달 정도 지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고용이 해소가 됐는지 안 되는지. 일단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연준에서 금리를 하니까 하는 것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을 봐야 되겠죠. 시장을 일단 유동성 공급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를 했는데 고용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연준이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금리를 하고 고용이 해결 안 됐을 때 제로 금리까지 끌어내릴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의 싸움이에요. 그때 그 통계치를 보겠죠.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걸 해서 만약에 고용이 회복된다 그럼 금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연준이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카드를 다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뭐 사실 다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우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미국 시장 어저께 오르고요. 그렇죠? 금요일 날 오르고요. 오늘 새벽에 또 올라서 일단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후행 스팬이 완전히 돌파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5만 한 2, 3천 이상은 간다 이렇게 보는 거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일단은요. 회기가 되는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나스닥도 완전히 뚫어버렸죠. 이렇게 뚫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연봉에서 이게 뚫렸거든요. 연봉에서 뚫려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혹시 몰라가지고 대응을 뚫리는 순간 그냥 바로 대응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손실 없이 나오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익을 골든 드렸는데 와 이거 정말 일목균일목 과거 사례로 보기 힘든 차트입니다. 이제 아마 이게 기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해서 일목균일목 기술이 깨졌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지금 상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황이 나오면서 나오는 현상 정도로 시장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죠. 삼성전자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뭐 약간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저께 시간에서 삼성전자가 거의 강보합까지 밀렸었어요. 그러다 막판에 2점 몇 프로로 오르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는 뭐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하이닉스는 어저께 또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어저께 8.6%까지 시간에서 오르더라고요. 종가는 7%대에 끝났고 지금 현재 2.8% 오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600조를 넘었습니다. 600조를 넘었고요.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어제도 800만 조, 그전에 날도 530만 조, 기관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삽니다. 근데 개인만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샀을까를 보면 지분율이 52.3%입니다. 그럼 많은 거냐? 50% 넘으니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 통계를 보면 외국인 지분이 최대치가 58%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급등해 갖고 미국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 공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10만 전자를 넘으면 20만 전자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을 거예요. 그거로 만약에 외국인이 본다 그러면 지분율이 지금 현재 52%는 작은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관전 포인트로 10만 전자 올랐기 때문에 잠깐 숨고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돌파가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다 정도로 시장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뭐 완전 저항대 싹 다 날려버리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 4,000피 돌파하면서 일단 5,000피 가시권 돼가지고 5,050 이렇게 뉴스 나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죠?
아직 모릅니다. 근데 요즘 뭐 하루에 100포인트 너무 쉬워서 100포인트씩 하면 열흘이면 올라가는 게 5,000포인트입니다. 너무 웃긴 상황이긴 한데 이거 5,000포인트 바로 갈지 요거는 관심 있는 분 골드 회원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 저도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하고 시나리오를 여러 개 짜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3차 시나리오까지 있다. 3차를 또 2번으로 또 세분화하는 막 그런 작업을 또 주말에 하고 막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외국인 매수 중에서 1위가 중요합니다. 미국권입니다. 미국권. 미국권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 투자가 중에 미국권이 롱포입니다. 롱포가 들어와서 끌어올렸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락을 보는 뭐 곧버스 들어가신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외국인의 매수세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